도난당했던 송광사 오불도가 40여 년 만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송광사 측은 보물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양 지역의 학교 무상급식 만족도가 90%를 웃돌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고교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교육청과 시의회가 맞서고 있습니다. 도농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제한적 공동학구제가 시행됩니다. 농어촌 학교의 학생 수 감소와 도시권 학교의 학급 과밀로 인한 교육 차질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라남도가 외국인 대상 의료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진료와 치료 일정에 먹을거리와 볼거리를 연계한다는 구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0여 년 전 도난당했던 송광사 오불도가 오늘 원래 소장처인 순천 송광사로 돌아왔습니다. 송광사 도난문화재가 회수된 건 2000년대 들어 이번이 처음인데요. 송광사 측은 보물 지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5부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송광사 오불도입니다. 1725년 조선시대 대표 화승인 의겸 스님이 그린 것으로 모두 7폭으로 구성된 53불도의 일부입니다. 지난 1970년을 전후에 도난당한 이 오불도는 미국으로 건너가 한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이달 초 다시 한국으로 반환됐고 오늘 송광사로 옮겨졌습니다. 송광사 도난문화재가 다시 제자리를 찾은 건 2000년대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증자와 또 포트랜드 박물관 이런 분들의 흔쾌한 그 마음을 내어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모셨다는 데서는 송광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사라진 오불도 2폭 가운데 한 폭은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53불도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환수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사찰 측은 당초 오불도가 봉안됐던 이 불조전 전체를 보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광사의 53불 사상과 화엄 사상을 알 수 있는 자료고요. 그 불조전과 53불상 그리고 53불도를 함께 보물 지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광사 측은 오는 29일 봉안식을 가진 뒤 신축 박물관 개관에 맞춰 오불도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해상 날씨 악화로 관내 일부 항로가 결항됐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운항관리센터는 남해서부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여수 검은도 항로와 녹동 제주 항로 등 9개 항로가 결항돼 관내 항로의 절반 넘게 운항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운항관리센터는 또 기상 악화로 결항 구간이 더 늘 수도 있다며 승객들은 탑승 전 운항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양시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9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가 지난 10월 중순부터 한 달간 지역의 초중고학생 500명과 학부모 500명, 영양사 100명 등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 92%, 식재료 품질과 식단 구성에 대한 만족도 80%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놓고 광주시 교육청과 시의회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부터 시작하자는 교육당국에 시의회가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며 전체 고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당초 내년 예산안에 13개 특성화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하겠다며 관련 예산 7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광주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는 통과했지만 예결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예결위가 관련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하는 대신 광주 고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예산 106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보편적 복지 그리고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해놓고 이것은 전체 고등학생들을 놓고 봤었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러나 광주교육청은 고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예산 부담이 너무 늘어난다면서 일단 증액 결정에 부동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열리는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제2 요구와 수용 등 모든 가능성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재정 형편상 어려운데 그래도 어떤 차별 없이 보편적인 차원에서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는 전향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편 광주시의회 예결위는 수능 입시 위주와 심화반 운영 등 입시용 수당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비 7억 2천만 원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내년부터 도농학교의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제한적 공동학구제가 시행됩니다. 여수교육지원청은 농어촌 학교의 학생 수 감소와 시내 학교의 과밀학급 증가 등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시내권 7개 학교에서 읍면지역 15개 학교로 통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지원청은 또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학부모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방금 보도해드린 것처럼 교육 격차 해소와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지역별로 제한적 공동학구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 평등이라는 취지에 맞게 잘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제한적 공동학구제 추진 배경을 최성수 여수교육지원청장을 통해 들어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네, 교육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제한적 공동학구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추진 배경이 있습니까? 예, 제한적 공동학구제라고 하는 것은 시지역의 대규모 학교하고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하고 공동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시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농어촌의 작은 학교로 입학을 가능하게 하고 또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시지역으로 입학을 제한함으로써 시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농어촌 학교로 이렇게 입학을 유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학생 수가 이렇게 감소하다 보니까 실제 읍면 지역에는 전교생이 20-30명밖에 안 돼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학교가 있는 반면에 또 새로 택지가 개발된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는 전교생이 1000명이 넘은 과밀학급 때문에 학교가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밀학급인 대도시 학교와 또 읍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 간의 학생 배치를 통해서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추진되는 학교는 몇 곳 정도 되는 겁니까? 본래 전라도 도교육청 기준은 30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여수에는 조금 더 완화해서 25학급 이상 학교에서 100명 이내의 학교로 전학이 가능하도록 입학이 가능하도록 해서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 7개 학교가 대상이 되고요. 이제 농어촌 지역 같으면은 8개 학교에 7개 분교장이 대상이 됩니다.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학생 수도 많이 감소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혹시 확대 운영 계획이 있으십니까? 본래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동시에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의견 수렴을 해봤는데 초등학교는 100% 찬성을 했는데 중학교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학급이 감축될 염려가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학교가 몇 학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내년에 우선 시행하고 중학교는 조금 더 홍보하고 설득을 해서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된 정착을 위해 개선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어려운 점은 없을까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인근에 가까운 좋은 큰 학교를 놔두고 농어촌 지역의 먼 학교까지 이렇게 다닌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 가장 중요하고 학부모들이 어려워하는 게 학생들의 통학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수에서도 지금 도심에서 작은 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통학버스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통학 관계는 학부모가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한번 시도해보고 운영해보고 학생 수요나 방면별로 학생을 파악한 다음에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부분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평등을 위한 정책인 만큼 이 효율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것 같은데요. 관련 계획과 또 당부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요즘은 이렇게 학부모들이 대도시 과밀학급보다는 또 좋은 환경의 전원적인 학교에서 소규모 학교에서 특색 있는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부모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정말 특색 있는 프로그램, 학부모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런 학교 환경 개선이라든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단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통학 문제, 또 하나는 학부모들이 좀 더 그 학교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 프로그램을 방문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을 했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도내 과학기술진흥 사업에 대한 투자액이 대폭 늘어납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열린 과학기술진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내년 과학기술 분야 투자액을 국비 1,183억 원과 지방비 666억 원 등 2,115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256억 15.6% 늘어난 것으로 에너지와 농수산, 문화관광과 생물의학 산업 등 4대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자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출발은 늦었지만 시장 잠재력이 커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절강 텔레비전과 미용업체 등 관계자들이 목포 시내 병원에서 진찰을 받습니다. 혈액검사, 초음파, 갑상선 등의 검사와 치과 진료도 받았습니다. 광주에서 이미 피부와 성형 수술을 받고 담양 중록원, 순천 나간읍성 등을 돌아봤습니다. 我主要是来观光和体验医疗方面的是吗？ 전라남도는 지난 10월 정주, 난주, 서안 등에서 의료 관광 설명회를 열고 무한 전세기와 크루즈 관광객 유치 지원 협약식을 갖는 등 의료 관광 시장 개척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그 지역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의료 관광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전남의 의료 관광 수준은 전국 최하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를 보면 29만 6천여 명 가운데 서울, 경기가 75%를 차지하고 전남은 0.2%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국내 외국인 의료 관광객은 지난 2009년 6만여 명을 기준으로 연평균 30.5%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꼽힙니다. 국적별로는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의 순이고 진료 과목은 내과 진료가 많은 가운데 중국은 성형, 일본은 피부과 진료를 선호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 때 주요 활동으로 쇼핑과 맛집 탐방 비중이 높은 점은 앞으로 시장 개척에서 고려할 요인으로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여수 낭만버스커 투어버스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 시티투어 공모사업에서 현장 심사 등을 거쳐 부산과 광주광역시를 제치고 여수 낭만버스커 투어버스가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투어버스는 전문 음악인들과 함께 여수 관광지를 돌며 공연을 감상하는 코스로 꾸려지며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의 출향 예술인들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여수에 모여 우위를 다지고 동질감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예총 전라남도 연합회는 오늘 초청 출향 예술인 100여 명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회원 500여 명을 여수 엠브로텔에 초청해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전남 예술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출향 인사들은 오늘 대표 참가자인 조정래 작가의 강연 일정 등을 소화한 뒤 내일은 여수의 관광 명소들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여수 MBC의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밤은 노래한다가 한국방송카메라기자 시상식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시대별 노래를 통해 현대사를 재해석한 밤은 노래한다는 여순 사건의 아픔이 간직된 여수 야화와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노래한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의 의미를 전달하고 그 시대를 살아간 인물들의 애환을 담아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남 지역의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는 현재 21.9도입니다. 여수항 도선사회 이태중 회장 외 도선사 일동이 10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고흥군 도하면 오치마을 주민 35만 원, 고흥군 복내면 사양마을 주민 28만 원,
고흥군 복내면 연포마을 주민 25만 원, 여수시 국동 19통 주민 21만 5천 원, 고흥군 복내면 청오래저 서성원 20만 원, 여수시 화양면 소장마을 주민 20만 원, 고흥군 도하면 신기마을 주민 18만 원, 고흥군 도하면 동백마을 주민 15만 원, 여수시 국동 5통 주민 14만 원, 고흥군 복내면 예내마을 주민 12만 원, 여수시 국동 20통 주민 12만 원, 고흥군 도하면 고당마을 주민 11만 5천 원, 광양시 본광면 정자마을 주민 10만 원, 여수시 국동 바르게 살기 운동 위원 10만 원, 여수시 쌍봉동 송소마을 주민 10만 원, 고흥군 복내면 선창마을 주민 8만 8천 원, 고흥군 복내면 상포마을 주민 8만 4천 원, 고흥군 복내면 애도마을 주민 6만 4천 원, 고흥군 복내면 비치마을 주민들이 6만 원의 성금을 보내오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광양의 폐철도 터널 구간을 와인 터널로 조성하는 계획이 추진됩니다. 철도공단 호남본부는 광양읍의 폐철도 터널인 석정터널 내부에 민간 투자를 유치해 와인과 지역 특산물 등을 전시, 판매하는 광양 매실 와인터널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철도공단 측은 와인터널 예정지 인근에 경전선 폐선 부지도 위치하고 있어 향후 광양 지역 관광 상품의 연계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동발전 여수본부가 고효율 친환경 발전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갑니다. 남동발전 여수본부는 오늘 독자기술로 개발한 340메가와트급 1호기 준공식을 갖고 앞으로 전력 생산량 증가와 저열량탄 사용 등을 통해 여수산단 내 전력 수급 안정화와 대기오염물 배출 감소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남동발전 여수본부는 또 이번 1호기 가동으로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연료비를 절감하게 됐다며 앞으로 화석연료 대체에너지 기술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시의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 건수가 전국 시군구 가운데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광양시의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은 광양 매실과 광양 고로쇠 약수 등 모두 7건으로 9개씩인 포항과 진도, 8건인 제주에 이어 4번째로 많이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은 상품의 품질, 명성 등의 원산지를 상표권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6년 도입됐으며 현재 광역자치단체로는 전남이 85건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어제 포스코 컴텍 생석회 제조 설비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내화벽돌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조사반을 꾸려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해당 작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수지청은 또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 조치와 함께 안전보건 개선 계획 마련을 명령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의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1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남의 고용률은 63.1%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5% 증가했습니다.